상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소개 말씀 주셨지만 현지에서 지금은 21년째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교민이고 또 이렇게 영어 교육회사 도인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특임 교수로서 2018년, 19년쯤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필리핀과 이제 한국과 교육적 어떤 학술적 이런 연계되는 이런 일 항상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저는 제 강의 주제가 국제인을 배우는 인도 필리핀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천천히 그냥 필리핀에서 저도 이 강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강의 또 지겹고 이러면 또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필리핀을 소개하는 필리핀에서 그냥 온 사람이 자기 사는 이야기 좀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의 들어가면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일을 공유할 건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국제인을 배우는 디지털 필리핀, 국제인이라는 가치가 그죠? 필리핀에서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가치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에 이렇게 필리핀이 좀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특히 한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이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경제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행복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 이런 거 제일 세계 탑이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그분들의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게 전혀 아니고 상당히 저는 많은 다양한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그죠? 국제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부산에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국제시장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인이라는 것을 제가 요거 챗GPT 요새 또 어마무시한 놈이 나왔지 않습니까? 챗GPT 잠깐 빌릴게요. 그 정의만 한번 딱 빌리면 국제인이란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서 그죠? 다양한 가치관들, 사고방식들을 글로벌 시대에 그죠?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챗GPT 상당히 슈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화된 그런 정의니까 사실 좀 무서운 AI지만 좀 믿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정의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챗GPT에서 말할 때 딱 보면 제가 거기서 보는 이런 키워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국제인이고 글로벌 시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이야기 드린다면 통신혁명의 발달이지 않습니까? 통신혁명,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그죠? 사람들과 다이렉트로 화상 통화를 하고 그죠? 뉴스들이 다이렉트로 그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물리적 거리는 똑같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접촉의 거리는 지구가 엄청나게 작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점점 미래에는 더 중요할 것이고, 중국 이야기 잠깐 하자면요. 세계 다 아시겠지만 민폐 국가 요새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싫어했던 나라가 역사적으로 있었나? 저는 이렇게까지 봐요. 너무나 이제 분리라 그러죠. 괴롭히는 거예요. 힘 있다고. 우리나라랑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미디어들 이렇게 보지만 한복도 자기 거다 그러고 손흥민도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참 아무 근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김치도 자기 거, 심지어 한글도 자기 나라에서 만들었다. 이런 미디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건 다 내 거. 이탈리아 피자도 자기 거다. 이런 미디어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자체가 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아직도 그런 미디어가 통제되는 나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밀어줍니다. 국뽕 아시죠? 국뽕.
국뽕 막 이렇게 뭐 근거 없는 애국심 막 고취해가지고 자기 나라만 잘났다. 이거가 어떻게 보면 국제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되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것인데, 그죠? 제가 오늘 들을 이야기는 이거예요. 필리핀이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국제인의 마인드를 배울 것이 상당히 많고, 전 뭐 자세한 거는 좀 설명드리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한번 일도 한번 해보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왜냐하면 국제인의 가치라는 것은 더 글로벌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가지고 글로벌,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안주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에 뛰어나가서 일을 하는 거 멋있는 일이에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좁아졌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필리핀이 얼마나 특히 한국인들한테 매력적인 나라이냐, 20여 년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물을 조금만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드릴게요. 필리핀 물입니다. 저 필리핀 항공 타고 왔는데 여기 이제 밥 줄 때 이거 주더라고요. 여기서 써야지 하면서 딱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필리핀이 매력적인 이유, 특히 한국인들한테 첫 번째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즐겁고 재미없을 수 있어가지고 좀 처음에는 조금 편안한 이야기하고 그럴 겁니다. 개방적, 낙천적 환대 문화 있습니다. 필리핀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제가 아는 나라는 안 가봤지만 아시아는 10여 개국 이상 돌아다녔는데 필리핀이 압도적으로 친절합니다. 특히 외국인, 외지인, 타인들한테 정말 친절해요. 이게 뭐 어떻게 얼마나 친절해야 특징까지 될 수 있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20여 년 살다 보니까 진짜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친절해. 멘탈리티 자체가 너무 타인들한테 배려하고 외지인들을 막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환대, 하스피탈리티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국민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한국 어떤 나라는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약간 국뽕 고치시키는 것도 약간 있어요, 거기에도. 근데 뭐 단일 민족, 백인 민족, 동방의 등불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사회 과목에 배웠는지 모르고 배웠는데 필리핀에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교육할 때 학교에서 하스피탈리티라는 단어 꼭 들어갑니다. 제가 또 재확인하기 위해서 지인들 다 물어봤어요. 또 그 하스피탈리티, 환대하는 자기의 그런 문화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요, 본인들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고치시키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야, 특히 외지인들한테 이런 생각들을 본인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환대 문화가 저는 이제 낙천적인 성격이라든지, 그죠? 또 어떤 기후적 뭐 이런 요소, 역사적 요소 많이 좌우됐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정확히 뭐 학자들이 어떻게 된지만 뭐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런 거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이게 뭐 이 가치 자체로도 우리는 훌륭한, 그죠? 타인들한테 친절한 건 국제인의 마인드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와 문화와 역사,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안 끼워주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리핀은 너무나 환대를 해주니까, 특히 한류 때문에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니까 정말 초대하고 뭐 도와줄 거 없나 맨날 이런 느낌이에요. 거짓말해도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요새 젊은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아직 저는 뭐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국, 호주 뭐 심하다 그러고 벨기에 이쪽도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헐리에를 이거 뭐 좋아하시잖아요. 손흥민 뭐 이거 아직도 며칠 전에 봤어요. 한 주 전에 걔들이 그 걔들을 안 하겠죠. 그 소국분들이 한국인들을, 동양인들을 하대하면 했지 환대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실컷 뭐 영어도 배우고 뭐 배우러 가서, 그죠? 코리아타운에서 우리들끼리 놀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화 못 배우고 영어도 이상한 영화 배우고 그죠? 이런 거에 비해서 저는 필리핀이 그런 문화와 역사와 같이 특히 언어까지 배우기에 얼마나 좋은 나라이냐 저는 몸소 많이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스피탈리티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 필리핀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배우기 좋은 문화 일본으로 뽑으면데 정말 처음에가 같이 좀 끌려고 한류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한류 이야기. 한류지는 뭐 20여 년 전에 2003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한류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착화되고 확장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 국뽕으로도 고치하듯이 이렇게 하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때 대장금 뭐 아시는 분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드라마 인기 있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한국인들을 더 좋아해. 동경하는 나라고. 그죠? 그리고 뭐, 제 지인들 보면, 뭐, 필리핀 분들 보면, 뭐 한국어를 저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 이태원이 어떻고, 뭐 남이섬이 어떻고, 경복궁 어떻고, 뭐 한국 음식. 이게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K-팝보다 K-드라마의 파워가 훨씬 큽니다. 넷플릭스 컨텐츠에 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 실제. 근데 저는 이제, K-팝 얘기 잠깐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슬램덩크 보러 갔어요. 슬램덩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뭐 세대를 초월한 재밌는 만화예요. 저는 5회 완독 정도 할 정도로 슬램덩크 도큐멘터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슬램덩크도 개봉했습니다. 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시지만 필리핀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농구. 아주 무더운 나라라 가지고 밖에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농구를 좋아하는 농구가 단연 1등 인기 스포츠예요. 그래서 슬램덩크 보러 갔죠. 강백호 좋아하니까. 그죠? 여기서 개봉했죠? 예. 개봉하고 뭐 예. 인기 있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SM이라는 거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SM 저 이수만 그 소니식의 걔들 아닙니다. SM이라고 슈마트 약자인데 거기 쇼핑몰 아시다시피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요? 요쪽이 제가 고소해 호텔에서 잤는데 이마트도 있더라고요. 이마트보다 한 몇 배는 클 거예요. 그 정도로 복합 쇼핑몰. 그런데 거기 멀티플렉스가 있죠. 멀티플렉스. 그걸 딱 갔죠. 그래서 슬램덩크 보러 가서 뭔가 면을 갔어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막 폭군으로 갔는데 그 멀티플렉스 복도에 수백 명이 제가 이제 실제 경험한 거니까 수백 명이 막 자리가 뭐 없을 정도로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관 어디 1관, 2관 이런 식으로. 야, 이 슬램덩크 표 없겠다 이러다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표 사러 가니까 슬램덩크는 또 널널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기 한국에서 오래 살 때 대구입니다. 대구. 사투리 좀 나오죠. 사투리 나오고 근데 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또 되는 거니까. 그럼 영화가 널널해요. 널널해가지고 슬램덩크 뭐 사람 별로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가 표 파는 거야. 물어봤죠.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BTS라고 그러는 거예요. BTS. 저는 마닐라 수도에 조금 외곽에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BTS가 왔을 리가 없잖아요. BTS가 글로벌 K-팝의 선두주자인데 그게 뭐냐면 BTS 부산에서 콘서트 했죠. 부산에서 뭐 그 콘서트 한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전국 50몇 개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을 치릅니다. 동시 개봉. 그러니까 BTS의 인기는 뭐 정말 엄청난데 영화관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녹화 방송. 그런데 벌써 뭐 표 사느라고 미리 벌써부터 예매했고 막 수백 명이 벌써 그렇게 막 줄을 서 있어. 어떤 애는 한복, 제가 좀 사진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한복 입고 오고 벌써 뭐죠 그 브로마이드 같은 데서 사진 찍고 휴대폰으로 벌써 음악 틀면서 기다리면서 즐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거막 필리핀에도 엄청 떴을 거 아니에요. 잠깐 뜨고 말 줄 알았어요. 막 공연이 하나 걸려가지고 계속 연결됩니다. K-팝 인기 있는 그룹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나도 인기 많아요. 그걸 현지에서 직접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블랙핑크, 뭐 뉴진스, 요새 뉴진스 잘 몰라요 누군지.
청바지인가 정확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청바지는 아니겠죠 설마 지금 뭐 의미가 있겠죠. 전 심지어 유진이라는 애들이 몇 명 모였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 몰라요. K-pop 잘 모르지만 그런데 BTS는 너무 자랑스럽고 그죠? 그렇게 한류 문화가 너무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스피탈리티라는 좋은 그런 데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어딜 것 같아요? 그 데이터로서 이제 미디어에서 봤습니다. 중국이에요. 얼마 전에 데이터 중국 우리도 중국 싫어하죠.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국가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 나오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잠시 찾아봤습니다. 미국을 좋아할 것 같고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세는 분명히 한국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 좋아하시는 필리핀 분들 좀 아주머니 세대들 넷플릭스에 길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한국 드라마 컨텐츠가 탑 랭킹 이런 거에 항상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들 좋아하고 환대 문화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필리핀에서 좋은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SM 시네마 저쪽에 있나? 두 쪽에 띄어지나요? 보이네. 제가 가서 보다 2달 전에 개봉해가지고 이 친구 한국 있잖아요. 보세요. 줄이만큼 섰어요. BTS 보는 BTS 들어가느라 그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입장하느라 저는 표사를 갈 때 한참 걸렸어요. 보라색이 아미 색깔입니까 혹시? 여기 BTS 팬들이 별로 없으신가요? 보라색 옷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보라색 옷을. 보라색 옷 입고 뭐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국뽕 고취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국뽕 팩트입니다. 그죠? 제가 직접 보고 어딜 가든 저 한국인이라고 아싸가 인싸돼요. 요새 젊은 분들 이야기하면 아싸 인싸. 아싸까지는 인싸 안 될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 가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고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영화관에 개봉했죠. 정국이라는 애가 뭐 리더입니까? 정국이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BTS. 이거 이 사진 몇 개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어. 이거 좀 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거 있어요. 한국에도 멀티플렉스에 가격이 다릅니까? 인기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똑같아. 똑같죠. 똑같은. 저도 그런 거 알아요. BTS 영화는 550페소. 한국 돈으로 13,000원 정도. 이 필리핀 물가들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죠? 이때 아바타 동시에 보면 이 대작 320페소, 7, 8천 원밖에 안 하죠. 수면대도 400페소, 만원. 근데 이렇게 이 영화 틀어주는 횟수도 4번 정도 틀어주잖아요. 아바타는 2번밖에 안 하는데 이 BTS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득그득 차고 예매하고 모르긴 몰라도 전국 50개 동시 개봉하면 1000만 명 이상은 영화관에서 BTS를 본다. 제가 직접 2달 전쯤에 영화 보러 가서 경험했고 국뽕꽃이 아니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이 얘기 잠깐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하시네 여러분들 참 그렇죠? 예, 조용하시다 여러분. 좀 요새 대학생 여러분들 좀 활기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젊은 기운을 많이 얻고 있는데 참 조용하시네. 아침 일어나서 그러신가 하시네. 어쨌든 제가 두 번째 할 얘기 이겁니다. 건강한 개인주의. 아까는 좀 관심 좀 끌어보려고 약간 좀 넣고 요거를 얘기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한국과 다른 것.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친했던 지인 중에 대학 교수로도 오래 하시고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공부를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이 있었어요. 5개국어를 하시고 필리핀에서 한 50년쯤 사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할 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대화 중에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그죠?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바로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면서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한 통찰이었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 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를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거 좀 다르죠. 많이 배우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기주의는 좀 야사간 거죠. 야사간 거.
집단 위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이익과 연단, 집단을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법과 규범까지 뭐 약살한 거죠. 이 부정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개인주의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함이에요.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해요. 이기주의는 셀피시니스, 그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한국 분들 약간 홍콩에서 특히 나이 연세 많은 친구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요즘 애들한테 이런 소리만 해요. 뭐 그건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집단주의, 뭐 이렇게 공동체주의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네. 네. 다른 분도 조용한데 어쨌든 집단주의, 개인주의 요런 반대쪽으로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과 집단은 뭐 큰 거 중에 국가도 집단일 수도 있고 회사도 집단이고 뭐 다양한 집단이 있죠.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딱 상충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충성, 그죠? 유교적 문화 이런 것도 있고 개인이 집단을 위해 좀 희생하는 문화, 그죠? 조직에 충성하는 문화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예,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드릴게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 쓰시는 분 많아요, 한국에. 저도 그런 혼동인데 틀림은 wrong이잖아요. 다름은 different, 그죠? 다르다를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네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건 난 좀 틀린데 이래. 내가 틀린 거 자수하는 건 뭐야? 난 다른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도 좀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조직 문화에서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개개인의 행복과 소소한 행복과 안녕과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을 잘 희생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조직에 무조건 충성한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조직, 사회사뿐 아니라 널리 팽배해져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좀 개인적인 경험 몇 개 드릴게요. 한 2개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1시간 준비했는데 집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랬는데 50분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제가 조직 관리하면 사람을 써야 되는 서비스업입니다. 영어 교육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인문학적 공부도 해야 되고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봐왔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결근 문화, 결근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조직 회사에서 결근하면 결근 사유가 상당히 많은 중에 제일 1번 많은 사유가 뭐냐면 not feeling well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I'm not feeling well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역하면 느낌이 좀 안 좋아 이거죠. 그런데 좀 의역해서 우리가 또 보면 몸이 좀 찌뿌둥하네 이 정도,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 결근 사유로 붙여줄까요? 학교는 몰라도 회사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sick은 달라요. 아프다는 달라요. 아프다는 감기 걸렸다, 손가락 부러졌다, 뭐 배탈이 났다, 딱 있잖아요, 그죠? 딱 있는데 not feeling well이 제일 1번 가장 흔한 결근 사유예요. 이게 개인주의적 냄새가 좀 나죠. 그리고 그 결근 사유가 당연히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분위기입니다. 통용돼요, 그죠? 한국 대비하면 좀 뭐 부장님, 과장님, 저 오늘 못 나가. 아 왜? 뭐 찌뿌둥해요. 안 돼요. 뭐 아프다는 얘기 뭔 소리야? 컨디션 안 좋다니까. 안 돼요. 당장 튀어가지. 다른 말입니다. 그런 개념과 이 필리핀의 개념은 완전히 개인, 이게 나 필름일 뿐 아니에요. 가족의 생일, 내 생일, 우리 애의 뭐 우리 쟤랑 오랫동안 15년 동안 일했던 직원 애 태권도 성단 심사 기가 하러 간다.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뭐 한 달에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 정도 조직에서 뭐 충성하고 이런 것보다 내 개인의 이런 사소한 행복들이 더 중요하다는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약간 결근 예고. 제가 직접 다 경험한 거고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객관적인 일들만 모아왔어요. 승진 문화,
승진 문화가 있어요. 승진을 하면 개인주의적인 조직 문화들 좀 배우고 이러면 좀 가져가면 혹시 필리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도 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어도 많이 배우고 개인주의 문화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업 같은 거를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시대인데 그런 이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어까지 잘하면 취업 시장의 운동장이 이제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뭐 국제어를 배우는 디딤돌이 아니라 취업 시장의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취지인 것이고요. 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분들. 어쨌든 그런데 승진을 할 때 승진을 해요. 직원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엄청나게 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뭐 8시간 할 일 1시간 만에 다 해버리는 이런 사람 많아요. 일머리가 좋다 그러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업무 할 거 미리 해놓고 타이밍 딱 맞춰서 하고 메모해놓고 그래 버리면 계속 놀아요 회사에서. 인터넷 서핑하고 뭐 담배 피러 가고 뭐 이런 쉬고 놀아.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죠? 일 잘해놓고 성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인품이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잘 못하는 애들 도와주기도 하고 인사 뭐 개편, 뭐 조직 개편 이런 인사이동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회사.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승진을 시키죠. 승진해라. 너 팀장 해라. 넌 너무 훌륭해. 승진시키면 승진문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한국 대비 좀 해보면 이분은 조직 개편에서 승진에 들어가면 회사에 대해서 충성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내가 승진하는 이 맛에 회사 다니지. 그죠? 나를 알아주는 상사, 나를 평가했을 때 이렇게 잘해주는 회사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가야지. 이게 당연한 한국의 승진 문화인데 그죠? 별거 아니지만 한국에 그림 나오잖아요. 집에 갈 때 뭐 와이프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 있죠. 승진 됐나? 됐다. 우리 축하한다 그러고 우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승진 문화예요. 너무나 경사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승진안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제가 그런 가치관을 인정하고 당연히 존중하는데 처음에 필리핀에서 매니저로서 지금 뭐 탑 매니저로서 조직장으로서 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400년 정도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또 한 이제 독립을 하고 90여 명밖에 없지만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할 때 안 한다는 애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커먼한 건 아니에요. 자 회사에서 이제 뭐 레코그니션을 딱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승진하는 걸 좋아하죠. 대부분은 그렇죠. 급여도 막 올라가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게 승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길래 저는 조직 개편할 때 승진이 할래 말래 먼저 뽑아보고 평가 시작했어요. 특히 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까 그 친구도 일을 엄청 잘합니다. 일 잘하고 일머리 좋은 친구들 중에서 안 한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얘는 스카우트 됐다 이미 어느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벌써 돼가지고 이직하려니까 승진하면 좀 승진까지 했는데 이직하면 창피하잖아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면담했어요. 개인주의적 생각을 좀 보여드렸다는. 그래서 면담하니까 왜 그래? 요지는 이거죠. 뭐.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안 할래 힘들어 이거예요 그냥 쉽게. 안 할래 힘들어. 나 이 회사 왜 다니는데 내가 한가하게 일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회사 내 일 잘하는 거 빨리 좀 하고 편안하게 놀며 다니는 거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승진 좀 시키지 마. 팀장 되면 밑에 애들 권사해야 되고 밑에 애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보고 밑에 애들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 승진 좀 시키지 마. 돈만 올려주면 안 돼. 뭐 이런 소리. 뭐 그건 안 되죠. 책임과 역할이 커져야 하고 한국적 잣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제가 지금 안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꼬셨죠. 야, 너 미래를 생각해야지. 젊은 애가 벌써 이렇게 안주하고 과장 부장 해가지고 미래에 이만큼 올라가야지. 뭐 또 뭐 말하는 거 빙빙 돌려서 해야지. 내 알아서 할게요. 내 알아서 할게. 뭐 그러지 마요. 쥐 알아서 한다는 거. 저도 엄밀히 보면 뭐
위아주는 척했지만 얘 좀 일 잘하는 애가 이렇게 팀장 맡아주면 회사도 좋아지고 수익도 창출고 이런 거죠. 그럼 위해주는 척했겠지만 좀 위선적이고. 그런데 그런 성향의 생각들이 간혹 탁탁 튀어나와요. 다수는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또 승진을 하면서 급여를 몇 배씩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승진을 거부하는, 뭐 아예 그 회사 안 들어가고 아르바이트 하면 했지. 그 회사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승진 시킨다 안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런 다름을 보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아닙니다. 그런 다름을 저는 많이 봅니다. 자, 이게 왜 나쁘지 않은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일단은 이게 개인주의 성향이 나쁘지 않은 게 조직사회에서도 업무 성과나 회사에 대한 기여가 앉아있는 시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충성 팀장 못 나가죠. 제 지인들이 지인 중에 공무원 한국에 그 파견식으로 와서 한국 회사 문화 배우러 왔던 사람 했던 말 기억나요? 왜 애들은 퇴근을 안 해요? 6시 넘었는데 왜 퇴근 안 하냐? 아닌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 집단주의 문화 있어가지고 상사 퇴근 못하면 자리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야근해야 되면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런 문화들이 좀 아직 많아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으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일으켰고 그렇게 정말 충성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되고 인정하는 문화예요. 좋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는 이게 과연 아직도 계속 통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승진 안 하는 애한테 우리 좀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단어. 워라벨 이런 거 생각나요? Work-life balance 이래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만 무조건 편들고 뭐 올드한 세대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치관 자체에서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삶을 잘 배합해가지고 스트레스 덜 받고 아까 그 직원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승진 안 한다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문화, 그 개인주의 성향의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그거 상당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성과가 뭐 일 잘하는데 뭐 성과 딱 나오는데 오히려 일은 정말 못하고 일머리가 없는데 성실로 밀어붙이면 이런 거 요새 이제 안 통해요. 대한민국에서 일 못하면 어차피 잘려요. 정리해고 당하는데 뭐 어차피 일 못하는데 의전 아시죠? 의전 잘하고 막 이렇게 접대 잘하고 이러면서 성실로 밀어붙이는 이런 거 요새는 안 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아직은 좀 통합니다. 이게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지만 필리핀은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직 뭐 벌써 회사에 가서 그렇게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만 밀어붙이면 상사들이 싫어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성실만 가지고 하면서 실력, 성과, 결과물이 안 나오면 자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애매해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주의 환영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필리핀에서 많은데 제가 구글이랑 삼성 비교 잠깐 해볼게요. 그죠? 제가 이 개인주의 문화가 나쁘지 않다는 조직에서 삼성도 글로벌 초고대 기업이고 삼성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휴대폰도 삼성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단주의 문화가 좀 많이 있어요. 연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삼성맨들이 일을 엄청 잘해요. 제가 지인들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퇴사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직도 친한 지인들 삼성에서 일해요. 하지만 부서, 계열, 직종마다 조금은 다르겠죠. 당연히 생산직은 뭐 딱 하면 나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보통의 개발, 스텝 부서, 인사, 재무, 총무, 회계 뭐 이런 잘 개발 상사 못 나가면 잘 못 나가요. 뭐 그렇지 않은 삼성 계열이 워낙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팀 프로젝트가 있으면 팀장이 안 나오고 막 일하고 밤샘이 하는데 팀원들 못 나가죠. 그죠? 일도 잘하지만. 그죠?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삼성 같은 회사들로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 조금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걸로 아직 성과 효율을 내는 데도 있지만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은 다르죠. 필리핀의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소위 BPO라고 하는 이제 아웃소싱 콜센터 계열에 이게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타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간 되면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구글 그 센터도 그 필리핀 들어와 있어요. 저희 사는 집 근처에 있어요. 엑센처 이런 거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의 문화는 약간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가 더 강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한인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죠. 열의 8분은 망한다 그래요. 데이터는 없어요. 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0년 살면서 제 눈으로 본 거는 열의 최소 7, 8은 포기를 하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조직 문화를 이해 못하고 한국적 잣대만 쫙 집어넣어서 국제적인 마인드가 덜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왜 딱 망하고 애들 똑하면 별거라고 나 필링 이러면 애 생일이라고 안 와버리고 뭐 승진 안 한다고 주인의식이 없다 그러죠. 책임감이 없다. 불성실해. 뭐 충성도가 로열티가 너무 없다 해도 이러니 가난하지 이러니 못 살지. 그쪽으로는 뭐 보기도 싫다. 심지어 악담을 해. 언제 부자 될래? 이래가지고 니기한 새끼. 그런 말하고 하는 사람들 좀 답답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관점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많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도 몰라요. 필리핀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 업계로 좋아요. 망한 이유는 단 이거예요. 워라벨하고 나 필링 웰로 교육을 하고 이쪽으로 강하게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필리핀어를 면서도 일도 못하는 사람이지. 그죠? 그런 워라벨 하면 그런 이제 어떤 나 필링을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데 일도 못하고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개인주의적 성향을 탓하면 안 돼요. 거기다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글은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죠. 삼성보다 시가총액 기업 랭킹 탑 세계적으로 본다면 탑 5, 탑 3 들어갈 거예요. 매년 이렇게 좀 바뀌겠죠. 삼성을 좋아하지만 삼성은 글로벌 랭킹하면 20등, 30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이거지만. 그죠? 그럼 구글은 사내에 마사지실, 수면실,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게임 이렇게 다 심지어 사우나 가본 적이 없죠. 저도 미디어로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직원 만족도라 하는 건데 employee satisfaction이라고 해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마인드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인정하는 부분도 큰 거예요. 업무 시간에 갑니다. 오해하시면 돼요. 업무 끝나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업무 끝나면 아무리 좋은 거 회사에서 정하면 뭐합니까? 집이 제일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업무 시간에 이렇게 좀 지동하고 수영하고 오고 체력 단련하고 오고 회사에서 다 한다고. 그 대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겠어요. 워라벨하고 나필링을 하면서 내 삶과 개인의 그 일과의 균형을 잘 맞추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겠죠. 그룹을 더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에다가 일도 잘하는 사람이 모여있겠죠. 미래에는 그런 가치관이 당연히 글로벌 시대에는 한국도 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잘하고 있고 있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건데, 그죠? 그쪽 가치관을 우리는 필리핀에서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는 많이 봐왔어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쁘지 않은 것이 특히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회 전반에 이렇게 팽배하게 있단 말이에요. 개인주의라는 그런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내가 개인주의적 성향인 필리핀 사람들은 타인도 존중 잘해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내 개인의 가치와 행복과 자유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타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타인의 개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가 더 강하고 오히려 집단주의, 나쁘다는 건 아니라 다른 건 오늘 다른 거와 틀림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집단주의로 해서 나오는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조정화돼야 되거든요.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위계 이런 거 있죠. 서열, 그죠? 서열,
뭐 선배 후배 문화예요.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분기 이런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볼 때는 제 때도 뭐 이렇게 막 빠따치고 이렇게 많았어요. 이분도 뭐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성 알죠? 박지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빠따 많이 맞았대요. 스포츠인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스포츠인들. 그런데 선배한테 아무리 맞아도 이 사람은 후배 안 때렸다잖아요. 그 군기문화를 끌어버렸다. 존경받죠. 뭐 개그맨들도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미디어에서 보겠지만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위계 이런 것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진하려고 했던 승진시키는 애 나이 어리고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 부하 직원인데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업무 역량과 roles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나이로 연차 이런 게 없습니다. 그 개인주의적 문화적인 성향이 팽팽 그것도 상당히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또 오지랖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정형적인 틀, 집단의 틀, 국가의 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언제 시집가고 언제 취직하고 이런 틀에서 딱 프레임 이론이라고 프레임에서 딱 벗어나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그래요. 필리핀에서 그런 줄 없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해요. 교수님 강의 어제 저희 참가도 하고 그랬는데 김동일 교수님 거기에도 여기 나왔어요. 필리핀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종교는 뭐 지금 가톨릭장 그거지만 다양한 섬나라 7,000개의 섬나라로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혼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개인을 인정해야죠. 단일 민족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조금은 그죠? 아직도 그 프레임에 갇히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다름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아줌마도 오지랖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전 세대도 보실까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 때 많았어요. 너무 시집 안 간다고 뭐 취직 못했다고 뭐 명절 때 집에 못 가고 이런 건 후지증이 안 되죠. 다양한 세계의 80% 인구 모든 사람은 다른데 그 다양함을 존중하고 물론 기준은 있어야 돼요. 도덕과 뭐 규범과 최소한의 타인을 해치지 않는 이런 기준은 당연히 정립이 되어 있었지만 그거 아닌 딴에는 무조건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그게 누구예요? 그건 국제인이죠. 국제인이라는 건 그런 아까 챗GPT 이야기했잖아요. 다양한 국가 지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국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중국처럼 깡패짓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의 기본은 사람마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아주 훌륭한 문화라고 보고요. 뭐 나이 잘 안 물어봅니다. 필리핀에서 제 지인들 만나면 나이도 잘 안 물어봐요. 친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오래되면 서로 자기 나이 아는 거지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인의 가치,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쁜 게 아니고 한국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그죠? 필리핀에서 제가 콜센터 얘기했습니다. 아까 BPO 산업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아주 뭐 처음부터 훌륭한 일 뭐 어떻게 능력이라는 걸 키워야 되지만 그렇게 갑자기 연봉 많이 주고 이런 데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저는 이런 거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면 내 보스와 내 직원들이 다 외국인들이고 뭐 내 보스도 미국에서 온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한 2년 빡세게 딱 일하잖아요. 그 문화를 다 보고 아 한국적 문화 이런 것도 좋지만 한국은 뭐 성실한 문화 이런 거 딱 가져오고 필리핀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지만 좀 좋은 거 이렇게 딱 가져오고 합치고 그죠? 사고를 확장시키고 영어까지 배웠대. 2년 동안 뭐 어학연수보다 영어 진짜 영어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계속 일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2년 빡세게 하면 글로벌 취업 시장에 운동장이 확 커지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돼요. 꼭 20 몇 살 되면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된다. 이거 이 세상 나이로 사람 취업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면접 딱 보고 심층 면접 딱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딱 보고 취업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예요. 사람 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영어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일 정도 생활해야 정도 막 조금 하면 가서 일하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주로 IT 계열의 콜센터, BPO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많아요.
그 필리핀의 기간 산업 그걸로 세금을 제일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필리핀의 산업인데 그쪽 취업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어쨌든 제가 특임 교수로 있는 한에는 뭐 어쨌든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제 결론은 있는 거죠. 시간 다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 필리핀에서 우리가 국제인으로서 배울 것들이 이렇게 많다. 환대도 하지 우리를 좋아하지 그러면 뭐 인사되지 그죠? 웬만한 사람 다 인사됩니다 진짜 한국인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 중에서 또 이렇게 삶과 그런 내 가치를 잘 섞을 수 있는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디딤돌도 될 수 있는데 이 얘기 들었던 결론인데 이유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본 것 중에서 이분법적 논리라 그러죠.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그게 많아요. 너무 심해요. 뭐 아니면 도다. 뭐 나 아니면 적이다.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이다. 저 어릴 때 놀이할 때 평가할 때 다른 편을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편 아니면 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이제 단어에도 말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언어에는 역사와 가치와 문화 이런 게 숨어 있잖아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분법적 논리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탈피 조금은 해야 돼요. 조금은 바꿔야 돼요. 뭐 아니면 도가 이런 개걸lut 있잖아요. 개걸lut 있는데 중간 훌륭한 선진한 사회들은 가운데 말을 먹거래서 가운데 이제 중간쯤에 있는 가치관 경제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뚱뚱한 이런 나라들을 좀 우리는 선진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걸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걸룻 인정해줘야죠. 뭐 아니면 더 이런 딱 이분법적 좌 아니면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정치 뭐 얘기하는 싫어하고 그렇지만 그런 문화들을 필리핀에서는 저는 너무나도 그런 걸 깨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필리핀. 백도도 있어요. 백도 알아요? 윷놀이 문화 아시는 분? 백도도 있어요. 챗 GPT 같은 거 막 튀어나오죠. 급속도로 사회는 변하니까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백도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윷놀이에. 근데 백도가 막 바뀌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백도가 나. 백도 무시하면 안 돼요. 백도는 소수죠. 백도 가끔 툭툭 튀어나오지만 얘가 나쁜 애가 아니잖아요. 다를 뿐이지 다를 뿐. 디퍼런 할 뿐인데. 백도 무서우면 뭐 얘들 막 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백도는 뭐 엄청나게 막 중요한 시점에 튀어나와서 뒤에 말 세 마리 확 잡아먹고 이런 거 아세요? 윷놀이 잘 모르시네. 어쨌든 그런 건데 소수도 인정하고 그죠? 다양함을 인정하는 이런 문화들을 필리핀에서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너무나 재밌고 필리핀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을 제가 가장 잘하는 인생 결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면만 소개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이쪽 부분에서도 개인주의적 생각과 그들의 좋은 문화를 좀 배우면서 환대해주니까 흡수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 그런 방향으로 오늘 강의한 거고요.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강의 걸려가지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두 개 받고요. 아니면 뭐 강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 잘 안 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 손 들고 난립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막 정말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저도 한국 문화 존중하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 그래도 참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고 경청해 주시고 이건 너무 고맙네. 계속 이렇게 끄떡끄떡하니까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 건승하세요. 반갑습니다.